매각 협상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 브랜드 사용이 아마 될 거예요. 골목 상권으로 욕먹기 싫어서 팔았는데 내가 판 회사 때문에 내가 또 욕을 먹으면 인터넷 기업의 오너분들은 국감 가기 전까지는 이제 혁신 DNA가 있고 국감에 한 번 가서 거의 조리돌림에 가까운 그런 비판을 받으면 생각이 완전 바뀌게 되더라고요. 또 앞으로 카카오 동력을 잃는다고 하면은 그것도 또 이제 내부 인력의 동요 때문에 또 동력을 잃을 수도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한번 하게 되네요.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홍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라인 네트워크 심재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월 9,900원 아웃스탠딩 최용식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카카오 모빌리티가 엄청나게 기사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매각 관련해서 기사가 나오고 있어서 이번 주 주제로 한번 정해봤는데요. 그 모빌리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꼭 빠질 수 없는 게 결국은 이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카카오 택시잖아요. 택시가 요새 그 딱 코로나 풀리고 나서부터 엄청나게 안 잡히는데, 예전에도 분명히 택시가 있었고 지금도 택시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나오신다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유독 요새 이렇게 안 잡히는 거예요. 저한테 묻는 거죠? 예.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건 간단한 수요 공급의 원칙이죠. 그 공급보다 수요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지금 택시가 안 잡히고 있는 건데, 이 기본적으로 택시가 이 코로나 시국에 공급이 엄청 줄었어요. 일단 기사님들이 택시 말고 다른 쪽으로 많이 가셨는지 택시 공급이 지금 옛날보다 확 줄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아주 잡기 힘든 상황인 거죠. 택시 공급이 줄은 이유 한번 좀 아세요? 저도 이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택시 엄청 많이 타요. 거의 월에 5, 60만 원 써요. 진짜 가장 가성비 좋아가지고 사실은 쓰고 있는데, 기사님들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가지면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기사님들이 좀 그 배달 쪽으로 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배달이요? 네, 그렇죠. 그 배달 기사를 한다. 네. 택시 기사가 돈이 안 되니까 배달 기사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게 저도 이제 뭐 얼핏 들었을 때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데이터를 봐야 되잖아요, 뭐 기자라면. 그래서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언론사의 기사를 찾아봤는데, 좀 매일경제 이제 4월 22일자 기사에 따르면 이제 법인 택시 운전자 수가 한 7만 명 정도 된대요. 근데 이제 이게 좀 그게 이제 2019년 이게 코로나 전이죠. 그때랑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면 이제 30% 가량이 줄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법인 택시가 줄어든 거는 뭐 거의 이제 팩트에 가까운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배달원 수는 얼마나 늘었나 봤을 때, 이제 배달의 민족에 이제 그 해당 기자님이 이제 문의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배민 커넥터의 수는 이제 그 지난해 말, 이제 2021년 말 기준으로 한 9만 명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직전 연도 1년 전하고 비교해 한 4만 명 정도가 늘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산술적으로 2배 가량 늘은 거죠. 그리고 이제 배민 라이더, 이제 전속 기사를 배민 라이더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3,000명에서 이제 4,500명 정도로 이제 50% 가량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완전한 상관관계를 갖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개인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의 이동이지 않을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택시 회사 사장님하고 통화를 해봤거든요. 법인 택시. 네, 법인 택시 회사 사장님하고. 그랬더니 그 사장님 말씀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최 대표님. 그러니까 저런 시각이 있는데 사실과 다른 이유가, 그 대표님 말에 따르면 배달에 할아버지가 오는 거 봤어? 그러니까 택시를 운전하시는 많은 분들이 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나라 대부분 택시 기사의 상당 부분이 60대 이상의 이제 고령층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일반 이제 택배나 배달이나 이쪽으로 갔기에는 우리가 이제 체감적으로 연령층이 안 맞는 거죠. 그 때문에 그건 아니다라고 그 대표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배달을 비롯해 다양한 영역, 어쨌든 기사님들이 빠진 건 뭐 팩트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배달로 빠졌을 수도 있고 다른 영역으로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면에 그때 이제 확실히 이제 코로나가 이제 왜 이제 그 임팩트가 크냐면, 이제 사회적 거리를 두기로 하면 이제 확 빠지잖아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풀면 확 늘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직업 이동은 그렇게 되지가 않거든요. 서서히 빠지거나 서서히 줄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비균형이 일어났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빠졌는지 물어보니까 코로나 직전까지는 택시 회사라는 그런 기업은 기사님들이 택시를 놀리지 않으면 돈을 버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택시를
한 택시 한 대로 기사 2명이 밤낮으로 돌면 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인데 코로나 이전까지는 50%가 돌았대요. 그 택시가. 그런데 지금은 30%밖에 안 돈대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그 50%에 20%더 줄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택시 회사도 되게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택시 기사분이 부족한 거는 그럼 맞는 택시 이야기네요. 기사가 이제 줄어드는 건 월등히 이제 명백한 사실이고,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뭐 배달 이유일 수도 있고, 뭐 택시 기사님은 다르게 부족하는데 공중에 얘기해서 하기엔 좀 그렇고, 그렇게 다른 이유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코로나 때 택시가 줄어든 이유는 누가 생각해도 택시를 안 탔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네. 택시를 안 탔으니까 돈이 안 되니까. 돈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기본적으로 채워야 되는 그 요금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못 채우니까 그걸 안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거에 제가 조금 첨언을 하자고 하면 제가 얼마 전에 그 우버 관련 콘텐츠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 우버나 리프트 같은 경우가 해외에서 그 공급 부족 문제가 엄청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젊으신 분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음식 배달 쪽으로 엄청 많이 빠졌대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조금 덜할 것 같기는 한 게 말씀하신 법인 택시는 확실히 빠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쪽은 젊으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제가 예전 데이터인데 예전에 취재했을 때 알았던 거는 개인 택시 비중이 70% 정도라고 네. 들었어요. 법인 택시보다 훨씬 많다. 그래서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이 돈 내고 사야 되는 그것도 있고 해서 꽤 연령대가 높으신 편이라서 아마 그분들은 배달로 빠지셨기보다는 이게 돈이 안 되고 그러니까 조금 쉬고 계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도 네. 있대요. 이제 지금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법인 택시가 2만 대, 개인 택시가 5만 대인데 네. 법인 택시가 이제 30%밖에 안 돈다고 하니까 2만 대 중에 뭐 6, 7천 대 돈다는 얘기죠. 네. 그 정도 돌고 개인 택시는 이제 코로나 시국에 장사 밤에 나가도 장사가 안 되니까 안 움직이는 게 이제 약간 고착화된 거죠. 네. 그리고 원래 개인 택시는 우리가 찾기 어려운 건 심야 시간이잖아요. 그쵸. 원래 개인 택시는 심야에 잘 안 돌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심야를 커버했던 거는 법인 택시고 개인 택시들은 주로 그 아무래도 연령층 고연령층이 하다 보니까 밤에 일하는 게 좀 힘들고 또 취객을 상대해야 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그 밤에 그게 계속 잘 되는 게 아니고 피크 시간 한두 시간 잘 되는 거거든요. 네. 그 한두 시간을 위해서 밤에 일하는 게 좀 어려워서 고연령층은 좀 이렇게 원래 밤 시간은 잘 안 했는데 우리가 밤에 특히 잡기 어려운 일은 법인 택시가 이제 확 빠져가지고 많이 어려워진 거죠. 그리고 사실 뭐 이제 뭐 다른 분들 기자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원래 밤에 잡기 힘들었어요. 네, 사실은 맞아요. 그때 이제 그 한두 시간 말씀대로 엄청난 이제 수요 공급 깨진 타이밍이었는데 이게 훨씬 더 심화됐다라고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근데 근본적인 원인은 공급이 부족한 거잖아요. 공급이 부족한 이유는 돈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공급자들이 돈이 안 되니까 그걸 안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뭐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겠죠. 근데 심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아까 최 대표님 말씀하신 것도 얘기가 되는 게 심야에 도는 거는 법인 위주였으니까 심야 쪽에서는 정말 뭐 배달이든 뭐로도 그쪽으로 또 그 법인 쪽에서는 빠질 수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양쪽 다 말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오늘은 잘 잡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택시가 남아가는데. 카카오 모빌리티가 자 보니까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5월 달에 콜수 중에서 5분의 1인가가 다 카카오 택시였대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콜 중에서는 카카오 택시가 압도적인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카카오 택시를 운영하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네. 지금 매각설이 돌고 있는데요. 국민일보 기사인데 뭐 국민일보 혼자 쓴 건 아니고 요거는 이제 카카오에서 발표를 하는 내용을 쓴 건데요. 보면은 잘 안 보이는데 제 기억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결국 인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를 한번 다뤄볼까요라고 이제 말씀을 나눌 때만 해도 공시에서 정확히 정해진 바는 없으나 뭐 전혀 고려하지는 않은 건 아니다. 이 정도였는데 며칠 전에 그 인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인정을 해서 이 내부 인원들과도 이제 좀 말씀을 나누시고 그다음에 이게 안 좋은 뭔가 조건에서는 팔진 않겠다. 이 정도로 이제 진정을 시키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형태로 팔리는 건가라는 걸 좀 이제 자세히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여쭤볼 내용인데요. 이 지분을 보시면은 카카오가 한 57.5%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보니까 이제 컨소시엄들, 약간 투자사들인데, 저게 유상증자 최근에 받으면서 조금 바뀌긴 했더라고요. 뭐 0.12 정도 바뀌긴 했는데, 지금 저 상황에서요, 얼마나 누구한테 뭐 이거를 매각한다는 겁니까? 지금 이 카카오 모빌리티를. 카카오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이건 이제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언론의 상에서 나오는 거는 카카오가 40% 정도를 매각할 것이다 라고 지금 뭐 보도는 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카카오에서 확인해주지 않기 때문에 뭐 사실 카카오도 잘 모를지도 모르죠. 아직 정해진 게 네. 아니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사실은 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다 넘기고 싶은 마음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좀 제가 봤을 때 사실은 카카오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좀 창사 이래 가장 큰 위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사실은 이제 카카오가 네이버랑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났어요. 5년 전만 하더라도. 근데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분기 매출을 따라잡는 그런 이변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이제 심 선배도 아시다시피 인터넷 업계에서 거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사실은 2등이 1등을 잡는다는 건 거의 뭐 동화 속의 이야기인데, 그 정도로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카카오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 이제 카카오란 강력한 브랜드와 플랫폼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부가 비즈니스를 벌였고, 여기까지는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각 사업체에 뛰어난 사내 기업가들, 뭐 인트라프로너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사람들을 다 박았고,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이제 가장 많은 뭐 스톡옵션이라든지 이런 걸로 최대한의 이제 모티베이션을 끌어낸 다음에 개별로 다 IR 투자를 받아가지고 상장을 다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이제 엄청난 레버리지 효과가 딱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에 이제 방법론이 어느 정도 이제 스탑이 됐어요. 왜냐면 뭐 카카오페이 이슈도 있었고, 어쨌든 이제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게임이라든지 다 상장을 시켜놨는데, 이들이 이제 주가가 빠지면서 이제 투자자들로서는 이제 개별 IR에 참여를 해야 되나, 뭐 여기서 이제 마지막 굴레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버렸고, 자연히 이제 사내 기업가들도 모티베이션이 떨어지게 되고, 카카오 입장에서도 사실 이 전략을 계속 유지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가 어떻게 이제 엑시트를 하냐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3, 4년 동안은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장이 3, 4년 동안은 안 좋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카카오 입장에서는 3, 4년 동안 기다리고, 그리고 또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리할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배경적으로 여기에 한 가지 또 이제 가능성을 실어주는 거는, 카카오 본사에는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IR을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각자 상장을 추진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매각을 하면 몇 조 원을 땡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걸로 좀 다른 걸 해볼까. 모빌리티가 뭐 굉장히 엄청난 이제 큰 인더스트리이긴 하지만, 뭐 카카오 입장에선 다른 인더스트리에 도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 모든 걸 봤을 때 충분히 전 있을 수 있는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회사가 기업 가치만 8조 5조 원인가 이렇잖아요. 8조 정도를, 8조 5천억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은 카카오가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 맞는 이유가, 카카오 모빌리티가 지금 5년 전에 그 TPG한테 투자를 받을 때 5년 안에 상장한다는 걸 약속하고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을 시켜줘야 돼요, 지금. 올해 상장을 시켜줘야 되는데 상장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뭐 주관사 같은 거 선정되어 있지만 지금 장에 들어갔다가는 공모가를 뭐 원하는 공모가를 받을 수 없고, 그다음에 뭐 기업 가치도 원하는 대로 받을 수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는 상장이라는 엑시트는 방법이 될 수 없으니까, 우리 그 5년에 엑시트 해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엑시트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 TPG 주식만 따로 팔면 누가 사겠어요? 경영권도 없는 거를. 지금 뭐 카카오 모빌리티가 엄청 앞으로 성장성이 높아가지고 뭐 투자 관점에서 산다면 모르겠지만 뭐 지금 그렇게 보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니까 엑시트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데 방법이 그것만 해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본체랑 같이 엑시트를 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또 이야기가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게 M&A라는 게 서로 합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합이 맞아야 되는 게 무슨 뜻이냐면, 다르게 얘기했을 때 매수자든 매도자든 한 명이 이끌어야 돼요. 키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그 매도자가 그 이제 키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굉장히 많은 걸 양보하는 거죠. 그래, 잘 모르겠고 일단 팔아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좀 말도 안 되는 텀쉿을 받더라도 아씨 그래도 팔아야지 해서 파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아니면 이제 매수자가 이제 굉장히 힘이 있는 케이스죠. 그래서 우리 사업 이렇고 앞으로 엄청 잘 될 거야. 이 가격에 무조건 사인해라고 하면 마음에 안 들어도 이렇게 사인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팽팽한 경우는 그러면 딜이 잘 안 돼요.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사업도 굉장히 잘 되고 근데 이제 뭔가 약점이 있다라고 하면 그럼 그때부터 이제 논쟁이 시작되는 거고 티카티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가 좀 그런 케이스예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조건상 지금 이제 매각이 되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가 사업이 안 좋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얘네들은 이미 엄청난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2배씩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해 처음으로 BEP를 맞췄어요. 그리고 현금이 6, 7천억 정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쉬울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위닝 포인트가 애매해요. 위닝 포인트가 확실히 둘 중 하나가 가지고 있으면 한 명이 밀면 그냥 한쪽이 그냥 속된 말로 지지치면서 딜 이렇게 되는 건데 둘 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한쪽은 그 카카오 모빌리티 아쉬울 거 없어라고 얘기할 거고 또 다른 한쪽은 근데 니네 팔아야 되잖아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딜이 쉬운 딜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이렇게 좀 논쟁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딜입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카카오한테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제 계열사로서 매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카카오가 카카오 모빌리티를 하고 택시를 막 할 때는 카카오가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뭐 매출 한 1조 정도 하고 이제 영업이 아주 조금 나던 시절이기 그때는 카카오의 수익성이 마땅치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카카오톡은 뭐 모든 사람이 쓰고 있지만 돈을 많이 벌던 시절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고 카카오톡으로는 돈이 좀 못 벌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어서 그러면 이제 모빌리티라는 새로운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로 한번 가보자라는 그런 의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카카오톡으로 돈을 엄청 많이 벌어요. 카카오톡에 광고를 다른 그 비즈보드라는 광고 상품이 초대박을 내가지고 그걸로 돈을 뭐 엄청 많이 벌어요. 거기에다가 그 우리 웹툰 웹소설이 글로벌에서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지금 아주 잘 나가고 있는 시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제 그렇게 모금메달 비즈니스가 아닌 거야.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를 처음에 카카오가 할 때 뭐 콜비 받으려고 이 비즈니스 한 건 아닐 거란 말이죠. 이 모빌리티 시장 전체 플랫폼을 먹고 그거 모빌리티를 기반으로 뭐 커머스든 뭐든 다 확장해 나가는 슈퍼앱으로 만들려고 아마 시작을 했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다른 모빌리티 플랫폼들이 다 그런 전략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미 카카오가 슈퍼앱이 됐어요. 슈퍼앱이 2개가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런 면에서 보면 이거는 뭐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크게 아쉽지 않다. 그런 입장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잠시만요. 네. 왜냐면 지금 하시려는 말씀 잠깐 지금 킵해 두시고요. 왜냐면은 지금 저희가 이것저것 여쭤볼 것들이 있는데 지금 굉장히 점프해서 다 가지고 계셔서 이래 버리면 저희가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잠깐만 제가 멈추고 갈게요. 그 첫 번째 질문했던 거부터 조금만 더 짚고 가면은 57.5%가 카카오가 갖고 있고 나머지 지분들이 한 35% 정도가 이제 투자사 지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카카오가 최대 주주를 넘겨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어딘가에다 넘길 때는. 그러면 카카오 지분도 상당수 넘겨줘야 되고 지금 컨소시엄이랑 칼라엘 지분도 다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회사 다 사가야 되네요. 그렇죠. 한 80% 넘긴다고 하더라고요, 지분에. 그러면 8.5조 원, 8조 5천억 원 회사의 80%면은 한 6조 5천, 뭐 7조 가까이 내고 사가야 되는 거네요. 그런 거죠. 와, 그럼 이게 매수할 때가 이렇게 많이 있나요? 근데 그 확실히 금액은 기록적이긴 한데 근데 카카오 모빌리티가 가진 강점이 있고 또 투자 전략도 굉장히 다양해요. 이제 보통 저희가 얼핏 생각했을 때 돈 많은 사람이 그냥 풀로 사기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또 그렇진 않거든요. 보통 이제 컨소시엄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사모펀드가 참여해서 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자기 돈 많고 자기 돈만으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또 예를 들면 뭐 론을 받아가지고 일부액을 뭐 이런 식으로 10년에 걸쳐서 상환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뭐 대출 받아서 사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사실 한 2, 3조만 있으면 이제 여러 가지 레버리지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금액 자체는 뭐 그렇게 아주 챌린징한 이슈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말씀해 주실 때 그 BEP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와 매출이 2020년에 2,800억인가 그랬는데 작년에 5,464억인가까지 올라가고 영업이익이 2020년에 129억 적자였는데 125억 흑자로 확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경쟁력 있는 회사인 건데 아쉬울 게 없죠. 예. 네, 참 이 왜 갑자기 이렇게 넘기게 되는지 그게 지금까지 카카오 모빌리티가 거의 돈을 대리운전으로 벌었거든요. 메인이, 그러니까 돈 버는 메인은 대리운전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네. 근데 그 브랜드 택시라고 하죠. 그 가맹 택시 사업에 뛰어들면서 그게 고스란히 매출로 잡히기 시작하면서 이제 카카오 그 택시가 돈이 되기 시작한 거죠. 네. 그 전에 그냥 이렇게 콜 연결만 해줄 때는 그 돈이 안 됐고, 그래서 이제 매출과 수익이 나기 시작한 걸 가맹 택시 사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뭐 실제로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그 회사들을 인수했거든요. 택시 회사들을. 그게 이제 고스란히 그 매출이 이제 잡힌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택시 아까 그 범인 택시 사장님 말에 그 택시 회사 다 죽어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보면 카카오도 직접 9개인가 택시 회사를 샀어요. 9개인가 10개인가를 다 적자예요, 걔들은. 그러니까 택시를 직접 산 거는 이건 돈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브랜드만 판 거예요. 카카오 브랜드만 팔고 네. 거기에 이제 가맹비 받는 게 이제 그게 이제 돈이 된다는 거죠. 제가 궁금한 거는요. 이 카카오라는 이름을 뺐을 때 경쟁력이 과연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SKT 같은 경우도 이제 SKT는 원래 그 택시하던 데는 아니니까요. 근데 티맵 택시를 계속 열심히 하다가 그거를 뭔가 모빌리티와 관련 있는 그 우버 쪽에 이렇게 넘기듯이 같이 하고 있잖아요. 우티로 하고 있는데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카카오 택시로 딱 굳건하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누군가한테 넘겼을 때 카카오 이제 앞으로 그 뭐예요? 캐릭터도 못 쓸 거고. 네, 카카오를 누군가한테 넘겼을 때 이게 과연 성공적으로 서비스가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은 티맵은 애매하죠. SKT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네. 시장 지배력이 애매하니까. 근데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는 좀 다르죠. 왜냐면 시장 지배력이 확고하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딜이 이루어지면 우려가 들죠. 아, 이거 브랜드 파워 빠지고 플랫폼 파워 빠지고 뭐 인력들 나가고 그러면 뭐 속빈강정 아니야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투자자들이 또 바보는 아니죠. 사실은 뭐 예를 들면 뭐 스타벅스라든지 뭐 이렇게 뭐 르노 삼성이라든지 사실은 이렇게 지배 구조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잘 된 케이스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하면 뭐 앞서 언급한 것처럼 뭐 거의 시장 독점에 가까운 그 이제 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그 매출도 이미 굉장히 큰 규모를 이뤘고 BEP도 맞췄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쉽게 좀 이상한 짓을 하지 않는 이상 쉽게 무너지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뭐 투자자들도 나름의 이렇게 요구 사항을 낼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동안은 우리가 로열티를 내줄 테니까 뭐 이제 카카오 브랜드를 사용하게 해줘, 아니면 뭐 플랫폼을 사용하게 해줘, 뭐 이렇게 얘기를 그 할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어느 정도 리딩 그 지배 구조가 바뀌어도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M&A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 단계일수록 이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뭐 이제 가격이 낮은 그런 경향이 있고요. 반대로 이제 후기 단계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이 낮은 대신에 이제 가격이 높은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어느 정도는 이제 뭐 그 바뀌더라도 하지 않을까. 제가 아마 이제 투자자라면 저는 이제 위닝 포인트를 가지고 확실하게 이제 딜을 만들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가격을 낮춘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건다든지 그렇게 해서 5년 동안 열심히 돈 넣고 키운 다음에 뭐 대기업에 팔지 않을까. 아마 저라면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이 매각 협상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 브랜드 사용이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통화한 택시 기사님은 이 브랜드 사용 때문에 협상이 안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약간 얘기는 안 했지만 카카오가 매각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골목 상권 침해라는 이 뭐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만약에 매각이 된다면 그 매각 지금 대상자로 지금 가장 먼 얘기 많이 되는 게 MBK 파트너스인데 이게 사모펀드란 말이죠. 사모펀드가 어떤 회사를 산다는 것은 이 회사를 수익을 극대화해서 재매각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돈을 더 벌어야 되잖아. 그러면 택시기사들한테 돈을 더 받든지 승객한테 돈을 더 받든지 뭐 여러 가지 돈 더 받는 방법을 연구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도 가뜩이나 골목상권 때문에 욕먹는 카카오가 그때 가면 더 욕을 먹게 된단 말이죠. 근데
나는 골목 상권으로 욕먹기 싫어서 팔았는데 내가 판 회사 때문에 내가 또 욕을 먹으면 여전히 라이언 캐릭터가 뛰어나요 그 안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카카오는 만약에 판다면 내 카카오 브랜드를 안 쓰는 조건으로 팔아야 될 텐데 사는 사람은 그거 안 쓸 거면 왜 사?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나는 이제 이 카카오 택시의 가장 큰 그 힘이 카카오인데 카카오를 빼고 MBK 뭐 택시 그러면 이게 좀 그렇잖아요. 티타임즈 입장과는 무관하게 정치인 느낌도 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장 난관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더라고요. 지금 아까 중간에 말씀해주신 내용을 좀 한번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이 골목 상권 침해 이야기를 저희가 아까 막 신나서 얘기하다가 조금 빼먹은 것 같은데 이 카카오가 팔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골목 상권 침해이잖아요. 요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그 파트너들이라고 보면 다 소상공인이거나 아니면 뭐 이제 소위 말해 서민들이잖아요. 뭐 택시 기사님들, 뭐 대리 기사님들, 뭐 그다음에 퀵 서비스 하시는 분들 전부 다 서민이란 말이죠. 이런 서민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면 아무래도 욕을 먹게 돼 있죠. 뭐 거기서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원봉사 할 수는 없잖아요. 카카오도 돈을 벌려고 하면 그들한테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뭐 카카오가 잘을 했든 잘못했든 결국은 욕을 먹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카카오는 이제 그 비즈니스가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뭐 카카오페이 이런 것까지 연결이 돼가지고 너무 많이 욕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국감 가서 깨지고. 그래서 여기서 또 첨언을 하자면 인터넷 기업의 오너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국감에 가기 전까지 이제 국감 전후로 이제 경영 스타일이 바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국감 가기 전까지는 이제 혁신 DNA가 있고 굉장히 많은 걸 이렇게 디스럽트 하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국감에 한번 가서 국회의원들 한번 이제 뭐 기자님도 가서 아시겠지만 거의 뭐 인신 공격에 가까운 그런 거를 몇 시간 동안 받아야 되거든요. 거기서 한번 당하시고 신문상에서 거의 조리돌림에 가까운 그런 비판을 받으면 이게 생각이 완전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거기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쓰고 난 아무리 매력적인 비즈니스라도 이거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안타까운 면도 있고요. 뭐 그게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있는데 근데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이게 진짜 큰 것 같아요. 이제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는. 또 카카오 모빌리티가 약간 중간에서 꽃 배달 이런 걸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 골목 상권 침해 키워드가 꽃 배달이었어요. 니들이 왜 꽃 배달까지 하냐. 그 잘못자들 하는 거 약간 꽃 배달을 하는 건 아니고 중개하는 건데 이제 약간 그렇게 된 거죠. 그 욕을 그렇게 먹은 거죠. 니들이 왜 꽃 배달까지 하냐. 근데 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한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한 부담이 생긴 거죠. 여기서 좀만 더 첨언을 하자면 그리고 또 이제 이와 관련해서 기업 전략도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는 그 철저히 이제 내수 시장만을 비즈니스를 합니다. 왜냐면 그게 이제 사업 확장하기 편하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상생 논란 몇 달 맞고 나면 이제 이거 내수에서는 진짜 뭘 하더라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해서 아예 기업 전략 자체가 글로벌로 바뀌어요. 그걸 이미 한번 했던 게 네이버예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2010년까지는 이제 계속 그런 욕을 먹으면서 하다가 이게 이제 기업 가치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제 사회적인 이슈도 그렇고 기업적인 단계에서도 그렇고 이게 내수 시장은 한계가 있구나. 이제 해외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가 어느 정도 좀 매각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거를 이제 뒷받침해주는 이제 근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네이버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네이버 어떤 분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왜 뱅크 이런 거 안 해요? 좀 카카오는 하고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뱅킹 난리인데 왜 안 해요? 하니까 딱 대답이 그거였어. 규제 사업에 왜 가? 이런 거죠. 규제 사업은 안 한다. 네이버가 그 말씀하신 그런 경험적으로 택시나 이런 규제적인 부분은 하지 않는다. 택시도 규제 산업이잖아요. 정부가 다 컨트롤하는 산업이고 가격까지 다 컨트롤하는 산업이니까. 그러니까 네이버는 이제 그거에 하도 당해서 이제 가지 않는다라고 이제 결심을 한 거고 아마 카카오는 이제 이건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게 아닐까. 왜냐면 돈벌이가 이제 생겼으니까 확실한 게. 그래서 실제로 뭐 네이버가 지금 과감하게 투자한 영역들 보면 뭐 제페토라든지 아니면 크림이라든지 뭐 스노우라든지 이런 거는
철저히 이제 그 해외를 겨냥해서 만든 서비스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역사는 반복된다고 이제 카카오도 그런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죠. 카카오도 해외에 뭐 꿈도 못 꿨죠. 사실 카카오톡 가지고 어떻게 해외를 해보려고 하긴 했어. 인도네시아 이런 데 돈 많이 썼거든요. 근데 다 실패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국내 사업을 하다가 이 카카오 페이지가 피코마가 일본에서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해외에는 콘텐츠도 된다라는 이제 자신감을 얻은 거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여러 가지 해외 사업을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웹툰도 뭐 사시고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네. 딱 10년 된 것 같아요. 네이버가 이것저것 다 한다고 엄청나게 욕먹고 서비스 쫙 다 빼고 했던 게 한 10년 된 것 같은데. 제가 기억나는 그 당시의 그 기억은 우리 3대 신문사, 3대 방송국 일면에 네이버가 계속 나왔어요. 그때는 생각해보면 네이버가 그렇게 엄청난 회사는 아니잖아요. 네. 삼성전자도 아니고 네. 그렇게까지 욕을 먹어야 되나 싶을 네. 정도로 뭐 전 언론에서 그 네이버 비판 기사를 썼으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 생활에 밀접한 네. 비즈니스 하다 보면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때도 결국은 플랫폼 역할을 했던 거긴 한데 그때 한 6개 서비스인가를 종료하겠다고 뭐 보도자료 냈던 제 기억이 서비스 나고 대거 종료하고 그 중에 하나가 뭐 부동산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맛집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네, 아 맞아요. 맛집도 있었고. 그러니까 네이버도 결국은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다가 이제 철퇴를 받고 나왔던 상황이고 이제 카카오는 그걸 모바일로 하려고 하다가 또 이제 철퇴를 받고 지금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면 되겠군요. 그 국감장 아까 말씀해 주셔서 국감 이제 저희도 취재 많이 가보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시작해서 밤에 한 막 8, 9시까지 한단 말이죠. 특히나 유명하신 대표님이 오시는 날에는 막 그 국회의원분들도 이렇게 에너지가 뿜뿜하셔가지고 엄청 늦게까지 하는데 재밌는 거는 그 아침부터 오시진 않아요. 총수들은 보통은 낮에 오거나 한 오후 정도에 중간에 정회했을 때 들어오시는데 그렇게 해서 그 나름 막 10조 원 아니면 50조 원 이런 기업 총수님들이 저희 주위에 사이드에 이러고 앉아 계시다가 질문 한 2개 받고 그러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그 삼성의 뭐 이제 그 사장님은 하도 지겨워가지고 네. 12시 넘었는데 집에 가면 안 되겠냐 라고 하는데 그 김모 의원이 아 사장님 그냥 좀 있으세요 라고 하니까 바로 캐기하고 절대 회사 안에서 이런 대접을 안 받으실 그렇죠. 텐데 그리고 근데 그 밑에 임원님들이 사실 더 안타까워요. 정말 이제 계단 같은데 쪼그려 앉아서 네,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한 번 가면 이제 잊혀질 수 없는 그런 기업인 것 같아요. 기업인들에게는. 근데 그 국회는 뭐 기업인뿐 아니고 장관도 찌그러져 있는 데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 뭐 국회의원분들이 앉아 있는 의자는 이거보다 훨씬 좋은 거지만 그 옆에 이렇게 방청석이라고 하나요? 거기 이제 증인들 뭐 앉아 있고 그쪽은 참고인들 뭐 앉아 있는 데는 의자 진짜 그 조립식 그거잖아요. 이렇게 접히는 거. 정말 진풍경이죠. 거기에 이제 업계 유명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진짜 막 김범수 의장님, 이혜진 의장님, 그 조그만 진짜에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것도 묘미죠. 네. 이제 국감을 볼 수 그리고 있는. 그 밖에 이제 그 국회에 가보시면은 각 층마다 뭐 이렇게 회의할 수 있는 데가 한 2군데 정도 있는데 국감할 때 다 동시에 열리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공간이 넓지 않은데 거기에 온갖 그 공무원분들부터 시작해갖고 아까 말씀하신 임원분들 이런 분들이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진짜 뭐 계단에 쪼그려 앉아 있기도 하고. 그렇죠. 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취재하다 지겨워서 빨리 왔어요. 그냥. 근데 이제 그래서 임원님들께 인사드리고 오는데 계속 있어야 된다고 자기들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실 취재하는 입장에서는 그 직접 이렇게 만나서 물어볼 게 아니면 그 회의를 볼 거라면 그냥 TV를 주잖아요. 국회 방송 보면 돼요. 네. 그래서 가서 이제 인사는 어느 정도 하고 예, 끝까지는 안 보고 이제 뭐 나와서 TV를 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아무튼 뭐 예, 국감장 그렇게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확실히 그 총수님들이 많이 바뀌시는 모습을 많이 목격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좀 넘어가 보면요. 지금 뭐 관련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궁금한 거는 뭐냐면요. 이게 조금 지난 이슈긴 한데 한 10년 전, 5년 전까지 유행하던 이야기가 이제 O2O 이슈가 있잖아요. 네. 근데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결해주는 뭐 그런 서비스들. 그건 지금 많이 이야기가 안 나오는 이유는 이미 너무 일상생활에 퍼져들어 있어서거든요. 카카오티 앱을 한번 보시면은 이 요새 열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택시 많이 안 타시는 분들은 안 열어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 앱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저 오른쪽 아래 왼쪽 화면에 오른쪽 아래쪽 보시면 뭐 저 게임인지 애니메이션인지 모르겠는데 저런 광고 같은 것도 좀 들어가 있고요. 제가 저기에 쿠팡 버튼이 있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막 다른 광고도 나오고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저 마이카라는 메뉴인데 저기 보면 무슨 뭐죠? 그 세차 같은 것도 있고 방문 세차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보면 지금 교통뿐 아니라 뭔가 O2O 자체를 이어주는 그런 그 사업으로서 카카오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건데 아까 뭐 다른 데서 돈 잘 벌고 있다고는 해주셨습니다만 그래도 이거는 카카오가 하고 있는 온라인만 하고 있는 쪽 말고 이 오프라인을 이어주는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사업인데 이게 너무 뼈 아픈 거 아니에요? 아무리 골목상권 얘기가 있더라도. 이걸 내주는 게 예.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바로 카카오와 카카오 모빌리티가 겹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말 그대로 이 화면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광고 플랫폼으로도 이용되고 이게 O2O 플랫폼으로 이용되는데 이게 카카오 모빌리티 처음부터 택시만 하려고 이게 만든 앱이 아니고 이 모든 생활을 이 모빌리티 플랫폼에서 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하고 그런 쪽으로 발전하는 슈퍼앱으로 발전하자라는 목표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카카오하고 약간 겹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없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게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에 독립해서 따로 나간다면 더 강화되겠죠, 이 상황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진짜 뼈 아플 것 같아요. 왜냐면 앞서 얘기해서 제가 투자자라면 무조건 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반대로 제가 카카오라면 전 안 팔릴 것 같아요. 그냥 욕 먹을 것 같아요. 그냥 왜냐면 너무 매력적이에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택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여객과 이제 화물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과 짐의 이동이 이제 그 만약에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면 이게 엄청난 시장일 거예요. 아마 뭐 몇백 조, 몇천 조의 시장일 거고요. 게다가 이게 또 이제 자동차 산업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자체 이제 뭐 일종의 PB 상품 만들듯이 이제 자체 뭐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뭐 렌탈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2차 산업으로 갈 수 있는 게 그 있어가지고 저는 정말 카카오 모빌리티는 괜찮은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더 대단한 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티맵이라든지 소카라든지 많은 경쟁자들이 이게 참여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지지를 친 상황이거든요. 아, 이건 진짜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장적인 지배력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뼈아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둘이 관점은 다르네요, 그 점에서는. 네. 그러네요. 요새 기사가 이제 나오고 있는 게요. 최근 기사는 저거예요.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노조 가입이 엄청나게 늘고 있다. 네. 지금 며칠 사이에 그거 엄청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좀 궁금한 게 이 노조가 올해 초까지만 해도 35명인가 그러셨었는데 현재 지금 절반이 넘는 360명인가 가입을 하셨대요. 이게 노조를 가입하신다는 이유는 뭐예요? 그 뭔가 매각을 막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뭔가 매각이 됐을 때 최대한 근로자한테 좀 유리한 뭔가 상황을 만들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노조는 매각을 막고 싶겠죠. 노조뿐 아니고 직원들은 생각해보면 카카오가 우리 회사 제일 좋은 직장 중에 하나잖아요. 몇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좋은 직장이잖아요. 네. 내가 카카오 직원일 때하고 내가 사모펀드 지원일 때하고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카카오가 상장을 해야 스톡옵션도 행사하고 뭐 우리 사주를 하든 뭐든 돈을 버는데 그냥 매각해 버리면 사실 직원들한테 이득 가는 게 별로 없죠. 또 그리고 고용이 100% 보장된다고 장담할 수도 없고 또 아무래도 아까 말했듯이 사모펀드는 수익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뭐 구조조정 이런 게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당장은 아니라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노조나 직원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요소일 수밖에 없겠죠. 뭐 이런 말도 있거든요. 사모펀드는 핵전쟁이 나더라도 수익을 거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정도로 독하고 악랄까지는 아니고 독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또 맞아요. 왜냐면 이제 이분들은 남의 돈을 가지고 위험 자산에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남기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절대 선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분명히 좀 노동권하고는 좀 안 맞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기업을 사는 이유가 이거를 천년만년 잘 유지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현재 기업을 사서 이거를 또 잘 성장시켜서 판매하는데 이게 이유가 있는 거고 또 이 사모펀드에 투자하신 분들이 최대한의 수익을 갖고 가게끔 만드는 게 이분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의 이익을 거둘 수 있을까.
그러면은 뭐 사람을 잘라야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다른 뭐 비용 지출을 줄여야 되는 경우도 있고, 왜냐면 매출을 늘리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성원 입장에서는 사모펀드가 회사를 사는 거는 이렇게 탐탁치 않겠군요. 사모펀드뿐 아니고 어디 가서도 카카오에 있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카카오 직원들 입장에선. 네, 그러네요. 네.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이게 좀 어려운 이슈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이제 혁신 비즈니스가 잘 되려면 뭐 창의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한데 자본의 유입이라든지 아니면 역동적인 분위기가 좀 필요한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또 노동권하고 또 맞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모빌리티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했을 때 분명히 뭐 카카오가 계속 쥐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사모펀드가 쥐고 갈 수도 있는데 약간 좀 다른 상황에서 비즈니스 해야 된다는 건 이제 맞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그게 이제 노동권하고 안 맞기 때문인 건데 이제 그건 어느 정도 서로 좀 양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생각도 또 들고요. 카카오의 기업 문화가 좋아서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잖아요. 네. 카카오가 뭐 요즘 들어서 뭐 아니다 이런 말도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되게 수평적 조직 문화 뭐 그런 걸로 유명한 회사였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이제 깨질 수도 있죠. 단지 뭐 고용 불안 이런 걸 넘어서더라도 그런 이제 그런 문화가 깨지는 걸 좀 싫어할 수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또 젊은 분들 이런 얘기하면 욕먹지만 또 젊은 분들은 또 아버님이나 어머님한테 얘기할 때 뭐 카카오 다닌다 이게 좀 엄청난 스펙이기도 하고 맞선을 보더라도 카카오 다닌다라고 하면 좀 먹어주는 게 좀 있거든요. 사모펀드를 네, 뭐 사모펀드. 모회사로 두고 있는 어디 네. 다닙니다라고 하면 있기 때문에 뭐 이해가 또 안 되는 부분은 아니기도 하고요. 네. 네, 그 일례로 옛날에 S 대기업에서 H 대기업으로 회사를 팔았을 때 S 대기업에 다니던 직원이 갑자기 H 대기업으로 바뀌어서 엄청 울었다고. 다들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명함이 바뀌었는데 그렇죠. 내 직장 브랜드가 바뀌니까 떨어졌으니까. 네. 특히나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제가 내부 사정까지는 잘 모릅니다만 그 카카오에 계시다가 뭐 왔다 갔다 하신 분들도 계실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예전에 NHN이 분할될 때도 그 뭔가 현재 포지션에 있어갖고 자신의 운명들이 결정되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네네. 어떤 분들은 네이버로 가시고 어떤 분들은 네. 한게임으로 가시고 나는 원래 네이버에 평생 있었는데 1년 전에 한게임 갔더니 그냥 나 한게임으로 이렇게 나가버렸어 막 이런 것도 있었고 그렇게 좀 억울하신 분들도 뭐 있겠네요. 뭐 한게임도 좋은 회사지만 네. 그 얘기는 아니고요. 본인이 싫어하시는 얘기는 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예시를 든 거고요. 그래서 예, 카카오가 또 네카라쿠베라는 얘기가 아직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여전히 네. 예, 아무리 욕을 먹어도. 근데 예, 아닌가요? 네. 예. 예. 그럼 만약에 이 사모펀드가 사가게 되면요. 이 아까 말씀하신 골목상권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모펀드가 카카오 모빌리티를 사가서 뭔가 이 사업을 하더라도 지금 갖고 있는 걸로보다는 더 많은 수익을 얻어야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뭐 꽃배달이라든지 뭐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고 되게 싶어 할 텐데 그러면 사모펀드가 이거를 사갔을 때는 골목상권 이슈에서는 확실히 자유로워지는 게 맞습니까? 그럼 욕은 먹겠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덜하겠죠. 그리고 뭐 중요한 시그널링이죠. 이게 이제 기업들도 사실 다 양보하진 않아요. 양보하는 그 이유가 다 있거든요. 네이버도 그랬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비판을 받을 때 딱 한마디로 어느 정도 협상해서 유지를 그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우리 카카오 모빌리티 팔았다, 우리 할 만큼 했다라고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그 리스크는 어느 정도는 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요거는 제가 한번 준비해온 질문인데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제 개인적인 좀 질문인데 좀 깊숙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떨려. 왜냐면 이게 예전에 제가 카카오 모빌리티라는 이름이 만들어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신사업일 때 거기에 계시는 이제 정주환 현 그 카카오 미래 전략 추진실 부사장님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부모님이 아마 아버님인가가 그 택시를 하셨었고 그래서 그쪽 이해가 좀 많으시고 그래서 초반에 리드를 하셨고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를 하시다가 지금은 카카오의 그 미래 전략 추진실의 부사장님으로 가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분이 저번에 이 남궁훈 대표님이 대표로 오시기 전에 대표 하마평에도 오르셨던 분이에요. 그래갖고 이 차기는 이쪽으로 가나 약간 이런 제가 생각도 해봤었는데 이분한테 카카오 모빌리티는 어떻게 보면은 친정이고 자기 기반인데 이게 지금 매각된다는 거는 뭔가 이 정주환 부사장님이 이번에
대표님이 안 되시고 남궁훈 대표님이 대표님으로 오시고 막 이런 것도 약간 관계가 있을까요? 좀 그것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말씀해 드릴 수 있죠. 오, 일단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정주환님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것과 대표가 될 수 있는 건 좀 다른 이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보통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기업 사내에서 사업을 이제 기획하고 성공시키는 사람을 인트라프로너라고 해요. 사내 기업가로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들이 이제 성공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겠죠. 그냥 아무리 그냥 딱 생각하더라도 뭐 쉬운 건 아니잖아요. 마치 이제 티타임즈가 머니투데이를 압도하는 것과 같은 이런 얘기 되나요? 근데 뭐 다 저는 기자님이 할 거라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엔터나 뱅크나 다른 것과는 다르게 거의 맨 땅에서 거의 헤딩하다시피 이 정도로 이제 사업을 키워온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업계 거의 없어요. 굳이 있다면 뭐 이제 스노우 정도인 것 같고요. 뭐 김창욱 대표님 정도일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희귀한 자원이라는 거고, 뭐 능력적인 면에서는 거의 뭐 검증이 완전 끝났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와 별개로 인터넷 대기업은 이런 사람을 원할까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제 네이버의 대표님들 보면 김상원 대표님, 최희영 대표님, 그리고 한성숙 대표님, 가장 최근에 있는 최수연 대표님을 봤을 때 이분들은 엄청난 스페셜리스트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뭐 물론 이제 능력가이지만 정말 모두가 인정할 만한 능력자인가, 이것도 좀 다른 이슈예요. 왜 그러냐면 인터넷 대기업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 규모 있는 사업들을 잘 관리할 사람, 그리고 여기서 나온 트러블들을 잘 해소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최희용 대표님은 기자 출신이고 김상원 대표님은 이제 법조인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능력자인 건 맞지만 이제 카카오의 대표하기에는 좀 애매하지 않을까 싶고요. 반면에 그 남궁훈 대표님의 경우, 물론 남궁훈 대표님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관리형보다는 좀 전투형에 가까운 경영자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정주환 대표님하고 다른 점은 이미 이제 CJ라는 큰 그룹 안에서 계열사 대표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위메이드라는 상장사에서도 또 대표를 한 경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준비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제 김범수 의장님의 사람이에요. 사실 이거는 뭐 업계에 있는 분이라면 굉장히 좀 위험한 표현일 수 있지만 업계에 있는 분이라면 다 동의할 거예요. 그 SDS 때부터 같이 계셨던 그렇죠. 분이잖아요. 그래서 뭐 서로 싸우기도 하고 잠깐 소원하기도 하고, 또 재밌는 거는 뭐 이제 한때 이제 소원했을 때는 뭐 남궁훈 대표님은 카카오로 갈 일 없다라고 얘기하시고, 이제 김범수 의장님은 이제 카카오로 데려올 일 없다라고 이렇게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한 적도 있는데, 결국 위기일 때가 되니까 서로 뭉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러한 요소로 봤을 때는 이제 정주환 대표님보다는 전 남궁훈 대표님이 더 적임자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말이 길어져서 송갑니다만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전 정주환 대표님에게 지인이라면 전 창업을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전 만약에 창업한다고 하면 거의 뭐 수백억 수천억 땡겨서 창업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또 생태계 입장에서도 나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저 얘기 김범수 시장이 들으면 진짜 화나겠다. 티타임즈를 김범수 기자님이 보신다는 소문도 있던데. 아유 뭐 너그럽게 봐주신다. 하우스텐님도 이쁘게 봐주세요. 네. 아무튼 그만큼 인재시라는 거고요. 일단 지금 인재를 이렇게 확보하고 계시는 거니까, 네, 뭐 그렇게 또 들으셨을 것 같고요. 뭐 좋게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저희가 얘기한다고 뭐가 됩니까? 그냥 그런 일도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거의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저희가 오늘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대해서도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카카오한테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뭐 이런 얘기까지 쫙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아까 뭐 IPO도 이제 조금 어려워진 상태고, 여러모로 봤을 때, 그러면 이번에 카카오 모빌리티 이 큰 거를 매각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카카오가 뭔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골목상권 눈치를 계속적으로 보면서 뭔가 이 카카오의 사업 자체가 좀
이렇게 위축될 수 있냐라는 좀 그런 의심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카카오가 이번 사건이 카카오에게 그 위축된 신호탄이랄까 봤을 때 충분히 저는 그렇다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카카오의 성공 방정식이 이제 카카오란 브랜드와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제 부가 비즈니스를 벌이고 부가 비즈니스에 이제 뛰어난 인트라프로너를 넣어가지고 요게 개별 IR을 한 다음에 이제 레버리지 효과를 확 최대화한다는 게 이제 카카오의 성공 방정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한 매각 의사가 있다는 것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정리하겠다라는 의사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아직 상장하지 못한 뭐 카카오 엔터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게 어느 정도는 좀 좋은 그런 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건데 앞으로 이런 전략을 또 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좀 쉽지도 않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이제 지금까지 개별 비즈니스 벌려놓은 게 잘 되고 있고 여기서 돈을 계속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이제 실적은 계속 성장하겠지만 카카오 모빌리티를 대체할 만한 혹은 이제 새로운 이제 비즈니스 모델 발굴해가지고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 남궁훈 대표님이나 이제 김범수 이장님이나 제가 듣기로는 어느 정도는 좀 아이디어를 한 면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좀 혁신적인 걸 굉장히 좋아하고 뉴트렌드에 좀 민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잘 만드시면 좋은 건데 근데 또 그게 또 말처럼 쉬운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성공 방정식의 대안을 만들까 이게 좀 화두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성공 방정식 자체가 바뀔 뭐 어떤 모멘텀이다 그렇게까지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카카오 모빌리티라는 그 사업이 계획한 거에 비해서 너무 규제 이게 얽매이고 그리고 또 이런 뭐 골목상권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확장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카카오 내 조직 내에서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외부에서 이제 가져가서 이제 뭐 다른 데서 한다면 할 수 있겠지만 카카오 내에서는 어렵고 뭐 이제 뭐 새롭게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외부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키워 상장한다. 이 모델 자체가 끝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 누군가가 사내에서 또 CIC 같은 걸 만들어서 난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이버 같은 경우도 뭐 카카오처럼 외부에서 뭐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각자 상장시키고 이런 것 때문에 골목상권 얘기가 나왔던 건 또 아니기 때문에 뭐 네이버는 내부에서 하는 게 그때 오히려 좀 더 욕을 먹는 상황이었는데 계속 내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사업도 나오고 뭐 물론 라인이나 이런 거 밖에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계속 이제 상장을 해야 되는데 카카오 상장된 게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작년에 했던 게 지금 다 공모가 아래에 있거든요. 네. 약간 그런 게 이제 계속 상장해 나가기에는 조금 이제 좀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근데 주가 시장이 더 좋아지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증권업계 핫 이슈 중 하나이긴 해요. 왜냐면 이제 그 보통 지금까지 IT 대기업들은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신사업 서비스들을 다 한 회사에 모았어요. 예를 들면 구글 같은 경우는 개별 상장이 없어요. 다 유튜브라든지 이런 건 다 내부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뭐 아마존도 그렇고 왜냐면 이제 이게 만약에 분할이 돼서 상장을 해버리면 이제 본체의 이제 기업 가치가 빠지기 그렇죠. 때문에 이 주주들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해외에서는 이런 모델이 거의 없어요. 거의 지금 제가 좀 알아본 결과 일본에서 소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게 갑자기 물결처럼 확 번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카카오가 딱 그걸 만들고 나서 다른 대기업들이 막 따라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증권업계에서 이거 하지 말아라라고 거의 가이드라인 가깝게 냈어요. 근데 이게 좀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이게 상당한 악영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성공 방정식이 무너지는 건 아니지만 좀 다른 형태로 바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그건 또 다르다고 생각해요. 거기 뭐 예를 들어 대기업이 했던 LG엔솔 이런 사례를 보면 핵심 비즈니스를 내버렸죠. 빼가지고 상장을 시킨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핵심 비즈니스를 내보낸 게 아니고 처음부터 밖에서 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 가치 자체가 무너진 건 아닌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좀 욕은 좀 덜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이해하는데 근데
카카오 주가가 지금 쭉쭉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게 이제 업계에서는 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왜냐하면 카뱅에 투자하면 돼. 난 카뱅에 관심 있어서 카카오에 투자할 거야라고 하는데 근데 카카오에 직접 투자할 이유가 없네. 카뱅에 투자할게라고 해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쪼개진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좀 아마 고민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네, 아무래도 카카오가 과거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자체 투자로만 했으면 그 뭐 카카오페이든 카카오뱅크든 뭐 카카오 모빌리티든 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없는 돈으로 내가 계속 투자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뭐 이렇게 외부에서 수천억 받아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대안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또 IPO만이 답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제 사모펀드에 잘 팔면 또 그게 이제 일종의 바로미터가 돼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기업 장사를 하겠죠. 열심히 이제 기업에서 이렇게 뭔가 기업을 만든 다음에 그걸 대파는. 그래서 뭐 그런 모델도 뭐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아마 지금 걱정이 되시는 거는 카카오 내부 인력들이 아닐까 좀 생각이 돼요. 그 이번에 노조 가입도 그러니까 노조 가입도 지금 이렇게 많이들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카카오에서 신사업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제가 손들고 나가서 만들어 보겠습니다라고 하기 되게 좋았을 거 아니에요. 나가면 따로 상장도 시켜주고 나도 거기에서 굉장히 스톡 받아갖고 막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뭔가 동력이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내가 나가서 열심히 기업을 키웠더니 이제는 나는 카카오 사람이 아니네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부 인력들이 많이 이제 지금 오히려 더 힘드시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카카오 동력을 잃는다고 하면은 그것도 또 이제 내부 인력의 동요 때문에 또 동력을 잃을 수도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한번 하게 되네요.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눴고요. 카카오 모빌리티에 관련해서 정말 많이 말씀 나눴는데 혹시 뭐 첨언하실 거 있으십니까? 지금 인수할 회사로 언급되는 데가 사모펀드잖아요. 예. 근데 사모펀드라는 데가 영원히 그걸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잘 꾸려서 수익성을 높인 다음에 되파는 게 보통의 사모펀드의 목표니까. 네. 그럼 되팔면 누가 살까? 그런 네. 것도 좀 흥미로운 지점일 것 같아요. 네. 저는 현대차나 아니면 자동차 회사들 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저라면 더 추가를 투자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나머지 모빌리티 기업을 뭐 이런 말 하기 좀 어렵지만 죽이든지 아니면 해서 완전히 시장 독점 상태를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뭐 노이즈가 또 일어나거나 이럴 때 분명히 그런 걸 이제 현대차라든지 이런 데가 좀 그 스트레스를 받을 거란 말이죠. 그때 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현대차가 안 움직인다라고 하면 뭐 자동차를 뭐 출시를 한다든지 PB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자극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비싼 값으로 이제 그 자동차 하게끔 한다 어떻게든. 예, 그렇죠. 대단한. 저는 다 그러지 않을까 투자자라면. 제일 먼저 얘기 많이 나오는 데가 현대차더라고요. 네. 현대차가 지금 우리가 제조사라고 생각하지만 현대차의 꿈이 제조사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전기차도 다 바뀌는 이 차원에서는 이제 차 자체가 그냥 우리의 기존의 이동수단의 개념이 아니고 뭐 전기 저장 장치 뭐 이렇게도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이 현대차는 제조는 있지만 소비자 접점 플랫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뭐 물류를 하더라도 그런 게 필요하고 뭐 거기서 커머스를 하더라도 그 접점이 필요하니까 이런 소비자 접점의 플랫폼을 현대차는 필요로 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자동차 트렌드가 사실은 이제 그 점점 이제 전자제품화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전장 산업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다 그냥 이제 그 철덩어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반도체도 들어가고 있고 이제 뭐 CPU도 들어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이제 그 서비스 플랫폼 영향력을 기반으로 이제 그 자동차 영역이라든지 뭐 2차 쪽으로 가면 정말 매수자는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라면 제가 사모펀드에 있다면 비싼 문제지. 그렇죠. 해외에서도 결국 우버의 경쟁자는 나중에 테슬라가 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동차 업계한테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데가 공유차 업체인 거고 공유차한테 또 제일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데가 이 전기차 업체들이 직접 뭐라 해야 되죠? 중개를 해주면 오히려 공유차가 또 죽을 수도 있고 뭐 이제 이런 경쟁 관계가 곧 놓일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카카오 모빌리티가 우버 같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확실히 현대차한테 가장 위협이 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인수를 해버리면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또 뭐 골목상권 침해라던가 뭐 지배적인 유치 뭐 이런 것도 검사를
해봐야 되긴 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요즘 이제 글로벌 투자 시장 트렌드가 사실은 한국 시장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뭐 글로벌 IT 기업이라든지 뭐 글로벌 뭐 자동차 기업이라든지 뭐 그리고 또 이제 글로벌 사모펀드라든지 얼마든지 저는 이렇게 접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카모는 되게 이제 그 매력적이기 때문에 딜이 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거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요. 아, 우버가 지금 전략을 수익을 내는 쪽으로 바꿨잖아요. 지금 뭐 증시 상황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바꾸지만 않았으면은 우버도 생각을 해볼 텐데. 충분히 이제 해외 기업으로 또 팔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하고요. 네. 그렇군요. 오늘 한번 이 카카오 모빌리티를 왜 카카오가 매각하려 하나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시고 좀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끝나면서 소감 한마디씩 여쭤봤잖아요. 뭐 이번 주에도 뭐 마음대로 하세요. 홍보하셔도 되니까. 예, 최용식 대표님부터 소감 오늘 한번 들어보면서 끝내겠습니다. 일단은 뭐 워낙 고수들이랑 이렇게 방송에서 너무 좋았고요. 앞으로 그 일종의 저한테는 거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월 9,900원 아웃사님 구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신재석 대표님도요. 이게 좀 하긴 하는데 이게 지금 쓸모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잡담을 하고 있는 건지 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 댓글 같은 거에 다음부터는 이렇게 남겨주시면 잘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그러면 못 하고 있으면 스스로 더 채찍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도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면 즉석에서 해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궁금한 점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주제도 저 중간중간 예를 들어 저희가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있잖아요. 거기에 뭐 주제 추천이라던가 뭐 그런 것도 해주시면은 저희가 반영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 페이스북 스타이신 우리 최용식 대표님의 페이스북에 방문을 하셔서 거기에 댓글로 뭐 남기셔도 돼요. 왜냐면 최용식 기자님이 거의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지금 요 라이브를 홍보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댓글을 남겨주셔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도 뭐 약속 안 잡으셨죠? 예. 5시 40분? 네. 예, 또 어떤 주제를 해볼까 치열하게 고민해서 예, 저희가 또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분 대표님께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